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가을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과 들로 꽃 구경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 서울대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 놀이공원이 가을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엔 가을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연분홍 장미 수만 송이가 자태를 뽐내며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원 사이사이 자리 잡은 블루엔젤 나무는 마치 장미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올곧게 서 있고 가을 바람을 기다리는 풍차는 이국적 풍경을 선사합니다.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잊은 채 가을 풍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정원에 들어가 장미 향기도 맡고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으며 가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소풍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들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고 꽃도 많고 그리고 아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지난 여름 꽃을 피운 수국은 이제 가을 향기를 전합니다.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둥근 공처럼 주렁주렁 달린 연분홍 꽃망울은 고개를 떨군 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울긋불긋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코스모스 군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호랑나비와 꿀벌도 가을의 전령사를 반기듯 꽃봉우리에 앉아 가을 햇살을 즐깁니다. 호숫가 가로수길은 메타세콰이어 수십여 그루가 늘씬한 자태를 뽐내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무더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던 초록색 잎사귀는 이제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호숫가 산책길을 벗삼아 335 짝을 지은 시민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은 공기가 좋으니까 나오니까 그냥 여럿이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저 꽃 구경도 하고 그냥 좋잖아요. 가을을 맞아 서울대 공원은 90종류의 가을 장미 4만 5천 본과 코스모스 15만 본을 심어 방문객들에게 가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전해지고 있는 가을 풍경. 도심 공원에도 아름다운 가을 정취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세상에 펴낸 걸 기리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의 탄생 이전부터 현대 한글에 이르기까지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훈민정음 해례본 원형 33장을 활용한 설치 미술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글의 탄생과 변화를 시대별로 들여다보는 상설 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입니다. 전시는 총 7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공간의 이름은 훈민정음 머릿말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첫 번째 공간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에서는 한글이 없던 시절 중국의 문자를 빌렸으며 불편을 겪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공간에서는 이를 딱하게 여긴 세종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고 보급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 한글 사용이 탄압됐던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현대 한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사료와 영상 콘텐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 등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방문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K-팝으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히 한글에 대해 관심이 많고 너무 이쁘고 이렇게 어떻게 만든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왔어요. 아주 좋았어요. 진짜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난달 말부터는 기획 전시도 시작됐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풍경을 그려낸 한글 가사문학 한양가를 우리 말글의 관점에서 소개한 최초의 전시입니다. 한양가 안에 나오는 그 문장과 우리말 단어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삶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글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글 놀이터도 인기입니다. 직접 자음 모음을 결합해 새로운 간판 이름을 짓고 미로 속에서 글자를 찾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 보시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나들이 가기 더없이 좋은 계절인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입니다.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열매 채취에 나섰는데요. 이번 소식은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나무가 일렬로 줄 선 도로. 나뭇가지에는 열매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 곳곳에는 은행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룩 자국도 많은데요. 이 은행 열매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밟힌 은행나무 열매가 짓눌려 터져 도로에 눌러붙은 것. 사람들의 발길은 지뢰를 피하듯 조심스럽습니다. 발표면 신발도 그리고 냄새도 대변 냄새 나고 피해 다니죠. 아니면 발로 툭툭 차가고 한 대를 몰아주고. 은행을 치우는 건 지자체의 몫입니다. 자치구들은 지난달부터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열매터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고소작업차를 이용합니다. 작업차를 타고 나무 높이까지 올라가 장대로 잎사귀를 툭툭 치면 은행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루에 3, 40주 처리합니다. 우리 은행은 10kg짜리로 100짜리, 150짜리. 이렇게 수거한 열매는 폐기 처분됩니다. 강북구 등 일부 지자체처럼 암나무를 열매가 안 열리는 수나무로 바꿔 심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나무들이 아름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이제 나무를 다 바꾸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은행 나무를 좀 열심히 털어서 민원을 좀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은행나무. 하지만 여전히 가로수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쉬운 데다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양천구에만 5,400여 그루가 있고 이 중 4분의 1은 열매를 맺는 암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룬 우리 지역의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양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뉴스 키워드는 후보입니다. 후보와 함께 많이 등장한 단어는 진교훈, 태우, 투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천구와 강서구는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운동 기간 양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은 강서구 일대를 돌며 소속 정당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매일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 양천에 사시는 분들이 강서구랑 인접하다 보니까 강서구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연락도 하시고 내가 강서구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일지라도 이 정도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은평에서 많이 검색된 뉴스 키워드는 청소년, 공교육, 교사입니다. 검색 순위 상단에 뜬 키워드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교장, 학교란 단어도 눈에 띕니다.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지난달 4일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선 공교육 멈춤의 날. 은평구 은빛초등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자율학습을 결정했고 교장의 결단에 학부모들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양천 은평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뉴스 키워드는 도서관과 복지관, 김포공항, 아파트 등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우리 지역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새길 건설에 반대하는 종로구 세검정 지역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출근 시간 서울시청 앞에 모여 반대 결의를 확고히 했는데요. 현장에 이주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손에는 피켓을 든 채 소리 높여 결사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 종로구 세검정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은평세길 건설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은평세길은 상습 정체 구간인 통일로의 교통을 분산시키고자 은평구 불광동부터 종로구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5.8km의 지하터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신영동과 성북구를 잇는 평창터널도 함께 구상되고 있는데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막히는 도로에 새로운 도로가 들어서면 교통 지옥이 펼쳐진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지하철이 없는 세검정 지역은 도로가 막히면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의 외침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2만 세검정 주민들은 매일 아침 교통지옥을 경험합니다. 광화문 행사 때마다 모든 교통편이 끊겨 우리 주민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은평세길이 들어서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 보태기에 나섰습니다. 그때 만여 명 정도가 서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취소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되면서 이 사업이 슬금슬금 진행할 수 없다고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진행할 수 없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평세길 건설 반대 서명에 참여한 세검정 주민은 약 1,300여 명.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1인 시위 등의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서울시의 부당한 처분을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이 개발되면 대규모 공공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지난 5일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서부 T&D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부지 중 양천구 공공기여 공간에 볼링장과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편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은 터미널을 아파트와 대형 쇼핑센터, 물류시설을 갖춘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서울시로부터 물류단지 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은평구가 안심 귀가 스카우트 대원 운영 지역을 5곳에서 6곳으로 늘렸습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야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서울 25개의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은평에서는 증산역과 세절역, 응암역 등 총 6개의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까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이용하거나 120 다산 콜센터, 은평구청 상황실로 전화로 하면 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외국인으로 구성된 양천 구민 홍보 모델 3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천구는 10일 양천구청에서 구민 홍보 모델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천 홍보 모델로 위촉된 구민 31명은 어린이 6명, 성인 10명, 어르신 5명, 다문화 4명 등입니다. 이들은 양천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축제 등을 알리는 구정 소식지와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10월에는 숙박시설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 발생한 월별 화재를 보면 10월 화재는 2,181건으로 전체 화재의 7.9%를 차지했습니다. 10월 화재 중 장소별로는 숙박시설이 30건으로 1월 46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원인별로는 부주의 화재가 1,317건으로 10월 전체 화재 건수의 60.4%를 차지했으며
부주의 화재 가운데서는 단백공초가 37.4%로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정 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을 시장 방침으로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올해 초 서울시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나 시장 방침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에 직접 당사자인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양천구 교사 사망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고인은 학생 다툼 등 여러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와 수업 태도 지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으로서의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8월 양천구 초등학교의 14년차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이거나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으로 지원된 지역 내에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이 된 주택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 거주주택과 주택 성능 개선 지원 내 저층주택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